자,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한국 여자들 가끔 보면 국결하는 한국 남자를 보고 무시하는데 왜 그들은 국결할 생각을 안 할까요?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한국 여자분들도 국결할 수 있어요. 근데 못합니다. 제대로서는 못해요. 왜냐,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보면, 국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한국 여자분들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하고 국제결혼을 합니다. 원하고. 못 사는 나라하고 국제결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. 거의 통계상으로 보면. 우리나라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,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외국 여자분들하고 국제결혼이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못 산 나라하고 국제결혼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자분들이 국제결혼 하려면 잘 사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고, 그리고 잘 사는 남자들은 우리나라 남자들처럼 뭔가 책임지거나 희생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. 그 말은 뭐냐 하면, 여자도 국제결혼을 하려면 능력이 어느 정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밥벌이 해야 되고, 그리고 집안이 빵빵해야 돼. 근데 과연 그런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보통 이제 한국 여자하고 외국 남자하고 국제결혼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보면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 현지 남자들하고 뭔가 맺어진 경우, 그런 경우 많아요. 대부분 유학이에요, 유학. 근데 젊은 나이 때 이제 여자분들한테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집안이라고 하면 집이 좀 사는 사람이겠죠? 네.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대학교 때 유학을 간다고 치면 그 집은 돈이 많아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. 지금도 유학비가 비싸니까. 대부분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남자하고 어떻게 좀 인연이 닿아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. 그럼 여자가 이제 집이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. 한국 여자하고 외국 남자하고 국제결혼하면 한국 여자가 전업주부 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.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면, 그 이혼율을 봤을 경우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의 이혼율보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이혼율이 거의 월등하게 차이가 큽니다.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이혼율이 배 이상 높습니다. 그 말은 뭐냐? 외국 남자들도 한국 여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. 그럼 자기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정작 모르고 있다는 거겠죠?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생물의 본능과도 연관된 것 같습니다. 수컷은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건강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젊고 아름다운 암컷을 원하죠.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는 것은 비교적 명확합니다. 3가지 정도만 적어본다면 젊음, 아름다움, 성격을 꼽을 수 있겠네요. 이것들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여성의 국적은 그렇게까지 큰 장애물은 아닙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수많은 의무와 책임감 등의 가스라이팅에 찌들어 만들어진 한국 남성들의 경우엔 다른 나라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만족을 할 만한 요건들은 상당수 갖췄다고 생각됩니다. 국제결혼 관련으로 베트남 논이라는 단어가 돌아다니던데, 실상이야 어쨌든 인식상으로 좀 못사는 나라 출신이라도 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된다는 거죠. 반면 한국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. 냉정히 말해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 상대로는 큰 장점이 없습니다. 물론 국가가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. 말이 안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, 같은 나라에 사는 한국 남성과 한국 여성들도 말이 안 통할 때가 많더군요.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건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중요해요. 수컷은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건강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젊고 아름다운 암컷을 원한다. 그러면 결혼 시장에 남아있는 상당수의 여자분들은 탈락이에요. 근데 왜 나오는 거야? 나오면 안 되잖아, 여러분. 왜냐? 건강한 자손을 낳을 때 이 생물학적인 능력은 절대적이에요. 생물학적 능력이 뭐예요? 나이요, 나이. 나이에 따라 임신을 못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태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뭐 과학으로 어떻게 반박할 수 없잖아요. 이거는 산부인과 전문 의사분들도 인정한 부분이에요. 근데 왜 과학을 자꾸 뭉개려고 그래?
건강한 자손을 낳는 데는 여자의 어떤 건강한 어떤 나이 정말 중요해요. 근데 이미 나이가 지나가 버렸잖아. 근데 왜 자꾸 결혼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? 이건 옛날부터 절대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? 누구나 결혼할 때 나 닮은 내 핏줄의 자녀를 낳고 싶어하고, 그러려면 남자의 어떤 정자도 중요하지만 여자의 어떤 생물학적 나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. 아무리 남자가 뭐 정력이 좋아도, 정자가 좋은 정자를 가지고 있어도 여자가 그걸 충족시킬 만한 생물학적 능력이 가져지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. 그리고 지금 한국의 결혼 시장이 보면 이미 그런 건강한 자손을 낳을 수 없는, 젊고 아름다운 암컷이 아니라 늙고 아름답지 않은 암컷이 너무나 많아요. 그러면 건강한 자손 낳을 수 없겠죠. 건강한 자손 낳을 수 없으면 왜 결혼을 합니까?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.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는 것은 비교적 명확합니다. 3가지 정도만 적어본다면 젊음, 아름다움, 성격을 꼽을 수 있겠네요. 근데 3가지 중에 1가지 들어가 힘드네. 이거 한국 여자에 대비를 하자면, 일단 젊음은 나이가 많잖아요.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신부가 바로 한국이에요.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와 결혼하는 게 한국입니다. 일단 젊음 탈락. 아름다움도 뭐 정말 태생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화장빨, 머리빨, 성형빨,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,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탈락. 성격은 들어갈 수 없겠네. 애초에 가장 변덕 심하고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심 따위는 없는 성격, 젊음, 아름다운 성격 3가지 다 탈락. 1가지도 없네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결혼 안 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나오네. 이것들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여성의 국적은 그렇게까지 큰 장애물은 아닙니다. 그렇죠. 한국에서 이 3가지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못 만날 바에는 차라리 외국을 가는 게 맞는 거지.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수많은 의무와 책임감 등의 가스라이팅에 찌들어 만들어진 한국 남성들의 경우엔 다른 나라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만족을 할 만한 요건들은 상당수 갖췄다고 생각됩니다. 그렇죠? 일단 젊죠.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 나이대를 보면 20대 중반 이상 가는 경우가 없어요. 대부분 20대 초반이에요. 그리고 아름다워요.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피부색이 좀 다른데 이목구비가 더 뚜렷하고, 그리고 이분들은 성형 같은 거 안 했어. 가장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뭐 눈코 하는 거 기본이잖아요. 요즘에 뭐 눈코도 하고 턱도 깎고 뭐 다 하잖아. 뭐 지방 흡입도 하고 다 하잖아요. 근데 저 다른 나라인 분들은 있는 그대로예요. 내추럴이죠. 내추럴. 그 성격, 뭐 성격도 저 나라마다 다르게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 여자보다는 성격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. 좀 더 이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덜하다거나 뭔가 남자한테 바람이 적거나,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요건은 다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국제 결혼 관련으로 베트남 노이라는 단어가 돌아다니던데, 실상이 어쨌든 인식상으로 좀 못사는 나라 출신이라도 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된다는 거죠. 반면 한국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. 냉정히 말해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 상대로는 큰 장점이 없습니다. 이제 남자들도 이걸 인지하고 있어요. 좋은 배우자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다르게 말하면.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. 또 이거 가지고 여자를 깐다고 얘기하겠죠. 뭐 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래. 뭔가 남자의 능력치와 여자의 능력치 차이가 너무 심해요. 뭐 결혼 경력이 여자들은 많이 있겠지만 정말 결혼 상대로 괜찮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. 여자분들 나이 먹어서 결혼 못하잖아요.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. 왜 못하는지 생각해 봤습니까? 팩트로 얘기하자면 결혼 상대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. 일단 나이가 많고, 그리고 능력도 없고 개념도 없고
결혼 상대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,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결혼 못 하는 거예요. 남자도 마찬가지. 남자도 결혼 못한 이유가 결혼 상대자로서의 어떤 요건이 부족하니까. 근데 남자한테는 너무 가혹해요, 그 조건이. 여자한테는 정말 너무 약하고.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, 남자들이 여자한테 결혼 상대자로서 뭔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그것도 못 채워요. 그것도 못 채워. 물론 사람을 무조건 장점 이런 거 단점 따져가면서 만나면 안 되겠지만, 그래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신중히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봐야 되긴 합니다. 그런데 요즘엔 그래요. 정말 결혼해서 얻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물론 국가가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. 말이 안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. 뭐 그렇죠. 언어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.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, 국제결혼 하려면 그 나라 언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서로 그 모르는 부분이 적어야 돼요. 어느 정도 갈등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같은 나라에 사는 한국 남성과 한국 여성들도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요. 그렇죠. 웃긴 게 뭐냐 하면, 왜 말이 안 통하는 거야? 말도 안 통하지만 이해도 안 돼요. 아니, 한 땅에서 같은 땅덩어리에서 같이 자랐는데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야. 바로 옆에서 보지만 여자를 이해할 수 없어. 그리고 이해가 안 돼. 이해가 안 되는 행동도 너무 많이 하고 비상적인 행동을 많이 해.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. 아니, 여러분 생각해봐. 언어가 이제 달라서 우리가 이제 타국의 언어를 못 해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하고, 대화가 잘 되는데 안 통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? 아니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우리가 언어를 못 배워서 말이 안 통하면 언어를 배우면 그 말이잖아요. 안 그래요, 여러분?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영어 대화가 안 되면 영어를 배우면 되잖아. 영어로 돈을 주고 연습하고 배우면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가능하잖아요. 근데 이미 한국말을 마스터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건 답이 없는 거잖아요. 아니, 생각해보세요.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거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는 다른 거잖아. 지금 한국 남성과 한국 여성이 어떤 말이 안 통하는 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야. 이거는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.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는 거하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? 지금 국제결혼의 언어 문제는 남자가 언어를 배운다거나 외국 여성도 한국말을 배우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. 그런데 한국 남자 여자의 어떤 대화의 어떤 소통의 문제는, 이거는 더 이상 답이 없어. 이거는 여자분들이 뭔가 남자를 이해한다거나 객관적인 어떤 좀 상황 판단이 되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. 여자분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들이 그걸 몰라. 바꿀 생각을 안 해. 그렇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. 이게 해결책이 없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배팅 하실 건가요?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게 있고, 노력을 했는데도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.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.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투자할 것일 겁니까? 당연히 노력을 해도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배팅해야 되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부끄러운 거 맞죠? 아니, 같은 언어를 쓰는데 대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언어권이 다른 여성과 대화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? 이거 진짜 부끄러운 거, 어떻게 보면 쪽팔리는 겁니다. 나중에 가서는 알겠죠. 나중에 가서 이제 국제결혼 많아지고 하면 위기감 많이 느끼겠죠. 지금도 뭔가 위기감 느끼는 것 같아.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국제결혼은 점점 늘 겁니다. 계속 늘 거예요. 자,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